한 정치인의 운명을 가른 법정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정말 이상하고 아주 구체적인 한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의 이 특별한 요청, 도대체 그 속에 어떤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라고 하면 선처를 바랍니다. 아니면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김호일 전 회장은 아주 정확하게 1,000만 원 미만이라는 액수를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이고 절박해 보이는 요청이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100만 원이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요, 우리는 사건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네, 사건의 시작점입니다. 삼선 국회의원까지 지낸 거물 정치인이자 또 대한노인회장이었던 그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검찰이 봤을 때 그의 혐의는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대한노인회라는 이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특정 정당을 막 지지하고요. 심지어는 협회 직원들까지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밥까지 사줬다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 공직선거법 제85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대한노인회처럼 아주 큰 단체의 대표가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선거에 부당하게 쓰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하지만 법정에선 김호일 전 회장의 이야기는 검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한번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월남전 참전 용사들을 좀 돕겠다, 이런 순수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 전체가 그냥 사라질 위기에서 정말 마지못해서 내키지 않아 하는 동생을 설득해서 후보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모든 변론을 딱 관통하는 핵심 주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법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즉, 법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냥 몰랐다고만 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까지 제시했어요.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까지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 그리고 심지어 전문가인 선관위 직원들조차 이 규정은 좀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는 과연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제 법원의 객관적인 판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꽤 세죠? 하지만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형량은 뭐 크게 줄었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그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아주 명백했습니다. 직원회의 녹음 파일 같은 빼도 박도 못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증거들을 들어보니까 그가 단순히 몰랐던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의 법적 다툼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요. 1심, 2심, 그리고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모든 사법기관이 일관되게 그의 유죄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벌금 150만 원형이 최종적으로 땅 확정되면서 이 길고 길었던 법적 공방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그는 왜 그렇게까지 100만 원이라는 숫자에 매달렸던 걸까요? 드디어 그 비밀의 열쇠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모든 비밀은 바로 이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 범죄자에 대한 처벌, 특히 피선거권,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조항의 핵심에 바로 이 숫자,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요, 단순한 벌금 액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 정치인의 미래를 통째로 결정짓는 말 그대로 운명의 경계선이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만약에 벌금 99만 원을 선고받았다면 그는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그 순간 앞으로 5년 동안 모든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격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의 그 간절했던 탄원은 벌금 몇십만 원을 깎아달라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제발 연장해달라는 정말 절박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최종 판결의 결과는 그에게 정말 혹독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어떤 선거에도 나설 수 없게 됐고요. 그토록 원했던 대한노인회장 자리에도 다시 도전할 수 없게 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판결은 앞으로 다른 사회단체장들에게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론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술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악어의 눈물에 비유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연기처럼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특히 그의 법을 몰랐다는 주장에 의구심을 더하는 결정적인 과거가 있었어요. 그는 예전에 삼선 의원 시절에 바로 아내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한 뼈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과연 선거법의 무서움을 정말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리더에게 몰랐다는 변명은 과연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영향력이 큰 만큼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